자, 이제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디자인이 끝났고, 이제는, 블록 코딩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블록스로 가서, 자,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캔버스에 내가 뭔가를 그리려면, 캔버스에 내가 그리기 위한 색깔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두께도 지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 두께를 지정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변수의 이름을 도트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도트 사이즈라고 하고, 이 도트 사이즈는 처음에 크기가 3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더의 속성에서 처음에 썸 포지션을 1에서 20 사이의 값 중에서 3을 초기 값으로 했으니까 이게 선의 두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트 사이즈를 3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처음에 3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캔버스 1의 캔버스 1의 속성 중에 라인 위스라는 게 있잖아요. 라인 위스를 요 도트 사이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슬라이더를 바꾸면 도트 사이즈가 바뀌고, 그 바뀌는 것도 요 밑에 어느 블록에선가는 캔버스의 라인 위스를 바꿔줘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이니까 LBL thickness라는 여기에 이제 선 두께라고 표시한 요 레이블도 바꿔줘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LBL thickness의 텍스트 속성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조인해서 조인을 해서 3이라고 쓰는데 요게 3이죠. 3이라고 쓰는데 여기에다가는 선 두께라는 글자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냥 3이라고 쓰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테니까 선 두께 이렇게 콜론 써주고 선 두께가 3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면 요 3이라는 값이 선 두께 3이라고 써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리할 거를 우리가 이제 앱이 실행하는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도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 찍는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는 부분은 요 BTN 카메라가 사진 찍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클릭이 되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은 요 카메라 컴포넌트 안에 있는 take pictur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고요. 사진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캔버스에 사진을 찍고 나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냐면 애프터 픽처라는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이런 뜻이죠. 사진을 찍고 나면 캔버스의 배경화면을 우리가 지금은 고양이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캔버스의 배경화면을 이 찍은 사진 이미지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의 백그라운드를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캔버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요 이미지로 세팅을 해주면 내가 지금 찍은 사진이 캔버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선을 그리고 메모를 하고 한 것들을 지워준다고 해서 얘가 지워지진 않아요. 사진이 지워지진 않고 그 위에 쓴 것만 지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배경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으로 지정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지우기 버튼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우기 버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BTN 이레이즈가 클릭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지워지냐면
뭐가 지워지냐면 이미지가 요 배경 화면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겉에 쓴 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1을 그냥 클리어 하면 돼요. 캔버스 1을 콜 요거 여기 있죠. 캔버스 1을 클리어 해주면 내가 한 메모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은 요 콜 카메라 1. take picture 요것만 하면은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요. 카메라가 사진 찍고 난 다음에는 애프터 픽처라는 이벤트가 생기는데 그때 이미지 값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세팅해 준다. 그렇게 되고 btn 이레이즈 하면 화면을 캔버스를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이때 사진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끝난 거예요. 사진 찍기 버튼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우기 버튼 했고, 요 세 가지 색깔 버튼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색깔 버튼은 자, BTN 간단합니다. BTN 레드가 클릭이 되면 이제서부터는 캔버스에 써지는 모든 것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1에 있는 속성 중에 캔버스 1에 있는 페인트 컬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페인트 컬러 속성을 빨간색으로 해주면 된다. 그럴 때 이제 빨간색이 요 컬러라는 요 그룹 안에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을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RGB 3개가 다 똑같으니까 3개 카피해서요. 3개를 다 카피했습니다. 요게 엑스표시가 나오는 거는 BTN 레드 클릭이 왜 3개나 있어? 이런 에러 표시고요. 얘는 RGB 그린으로 바꿔주고 RGB 블루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린색이 돼야 되는데 얘를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선택하려고 보면 초록색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색깔을 정확하게 내가 사용을 하려면 여기 컬러에 가서 초록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블루도 이 컬러에 가서 블루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사용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컬러들이 나와 있고, 또 색깔을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 있어요. RGB 빨간색, 그린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을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색깔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어디까지 했냐면 RGB,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 사진 찍기 버튼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슬라이더 한번 해볼게요. SNS는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슬라이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더는 아까 얘기한 라인 위스를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슬라이더를 보면 슬라이더의 이벤트는 딱 하나예요. 슬라이더의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요거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포지션이 바뀌면 썸 포지션으로 주어지거든요. 아까 1서부터 20이라고 그랬고 초기 값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썸 포지션이 바뀌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 우리 아까 맨 위에서 만들어 놨던 요 변수 있었잖아요. 도트 사이즈. 이 도트 사이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도트 사이즈를 요 썸 포지션으로 바꿔주고요. 썸 포지션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여기에 쓰여지는 선 두께 요 부분도
그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쓸게요. LBL thickness의 텍스트도 요 텍스트 속성도 요 sum 포지션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요 두께로 캔버스 1의 그 뭐죠? 캔버스 얘를 이제 도트 사이즈라고 합시다. 도트 사이즈로 바꿔주고 똑같죠? 선 포지션이 도트 사이즈니까 도트 사이즈로 바꿔주고 캔버스 1에서 그릴 때의 라인 위스도 그거는 이제 캔버스 1의 속성이죠. 캔버스 1의 라인 위스도 여기 있죠? 라인 위스도 요 도트 사이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뀌었으면 선 두께가 얼마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CV 이 부분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LBL thickness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캔버스의 라인 위스가 도트 사이즈로 바뀌고 그 두께, 선 두께 표시하는 텍스트를 선 두께 얼마 이렇게 바뀐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더 부분이 처리가 됐고요. 이제 실제로 캔버스에 메모하는 부분이 남았어요. 메모하는 부분. 그렇죠? 메모하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캔버스 1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캔버스 1의 이벤트 중에 캔버스 1에 터치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얘는 캔버스 1이 터치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터치된 위치 XY 좌표를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된 곳에 점점점 이렇게 찍기 위해서 원을 그리게 하려면 캔버스 1의 함수 중에 캔버스 1에 여러 가지 프로시저들이 있는데 드로우 서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센터 포지션은 요 XY죠. 지금 찍은 곳 터치된 곳의 좌표.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뭐예요? 이 도트 사이즈죠. 도트 사이즈로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트 사이즈가 10이면 반지름 10인 원이 그려지는 거고 도트 사이즈가 3이면 반지름 3인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거는 터치했을 땐 점을 찍는다는 거고 내가 드래그 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글씨를 쓴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드래그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드래그라는 이벤트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캔버스 1에 드래그드라는 이벤트를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스타트한 포지션, 프리비어스 포지션 이거는 이전 내가 드래그 할 때 짧은 순간순간을 잘라서 표시를 해주는데 드래그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프리비어스 X 이건 커런트 X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내가 잠깐 메모를 해볼게요.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짧은 순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가 previous x, y, 요거는 current xy예요. 또 다음 짧은 순간 안에 직선을 또 그리고 또 짧은 순간 안에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들이 연결돼서 이런 곡선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으로 드로우 라인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 1에 드로우 라인 여기 있죠. 드로우 라인을 가져다 놓고 x는 뭐야? previous x야. y1은 previous y야. x2는 current x고 y2는 current y야. 그러니까 x1, y1에서 x2, y2까지 선을 그려주는데 그게 아주 짧은 시간마다 이벤트가 생기니까 마치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화면에는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래그 하는 것까지 점 찍고 드래그 하는 것까지 다 처리가 됐고
이제 남은 것은 맨 마지막에 SNS로 보내주는 것만 남았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자, btn SNS가 클릭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캔버스에 있는 그 그림 내용을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것을 쉐어해 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쉐어하는 거는 여기에 쉐어링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쉐어링이라는 걸 누르고 쉐어 파일을 하는데 어떤 파일이냐면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save as 합니다.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save as 해서 파일 네임을 하는데 요게 이제 파일 네임을 하나 써주면 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내가 my.jpg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통 jpg 파일을 많이 써요. 그래서 my.jpg 해가지고 파일 네임을 저장을 해주고 그 저장한 파일을 쉐어링에 쉐어 파일을 하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진 찍은 다음에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앱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요 쉐어 파일이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고요. 다 됐고, 내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빠진 게 있을지 모르겠다. 자, 한번 코딩한 부분을 보면 initialize, position change, btn sns, touched, dragged, 그 다음에 세 가지 색깔, 카메라 버튼, 애프터 픽처, 클리어 버튼 다 됐죠? 자, 일단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코딩은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해서 여러분들 이제 빌드 해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 사람은 커넥트 AI 컴패니언 해도 되고 없는 사람은 빌드하고 이 빌드한 거를 녹수에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AI 컴패니언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AI 컴패니언 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을 내가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녹화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자, 녹화를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화면 녹화라는 거를 눌렀고요. 자, 그럼 이제 녹화가 시작됐는데 AI 컴패니언을 실행을 하고요. 스캔 QR 코드를 누르고 스캔을 하면 앱이 다운이 됩니다. 자, 앱이 다운이 되고 지금 내 스마트폰에 다운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 지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가 점을 찍으면 디폴트로 까만색 점이 크기 3으로 찍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요. 요 테스트한 영상도 올려줄게요. 테스트한 영상도 올려주는데, 요 부분이 좀, thickness, 요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아까 여기 포지션 바뀌었을 때, 요 부분, 요거는 처음이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요 포지션 바뀌었을 때, 요 부분이, 요 도트 사이즈가 썸 포지션을 도트 사이즈로 해줬잖아요. 근데 이 썸 포지션이 소수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format as decimal number 있었죠. 도트 사이즈를
소수점 밑에 자릿수 0으로 다시 얘를 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고요. 아쉬운 점은 만약에 녹스로 이걸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녹스에서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찍을 수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SNS 프로그램도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시켜 봐야지만 제대로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카메라 앤 쉐어 12주차 프로젝트였는데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거를 SNS로 보내주고 또 사진 위에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실행을 해보고 이런 기법을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카메라 앤 쉐어 프로그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